해숙과 낙준 사건으로 밝혀지는 완전한 소미의 정체, 그리고 목사가 죽기 전 그날의 사건, 목사의 엄마가 누구인지까지 오늘 전부 밝혀드립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낙준이 어떤 살인사건을 목격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사고를 내고 시신을 유기하는 한 남자를 목격한 낙준. 나중에 알고 보니 살인자는 경찰서장, 그 권력에 빌붙은 강정구 형사는 윗선의 지시대로 권력을 이용해 목격자인 낙준을 용의자라고 몰아가는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서장이 산에 유기했던 시신을 찾아내고 범인을 낙준으로 몰아 낙준은 결국 구속되었고 고문과 구타를 당하며 자백을 강요받게 된다. 그래서 7화 중간에 보면 해숙이가 하지 마요. 제발 하지 마요. 이 회상신 장면 기억나시죠? 낙준이 고문당하는 걸 보다 못해 해숙이 강정구 형사를 찾아가서 애원하는 걸로 보입니다. 낙준은 죄가 없다며 수없이 애원하고 부탁도 해봤으나 강정구 형사는 들어주지 않았고, 분노를 참지 못한 해숙은 결국 강정구 형사 싸다구를 때리고 실제로 죽이려고 목을 조르는 회상신 장면이 나온다. 8화 마지막에 낙준의 표정을 보건대 낙준은 그때의 그 고문과 구타로 인하여 강정구 형사에 대한 분노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보였고, 소미는 젊은 시절의 해숙의 기억이다 보니 또한 강정구 형사에 대한 분노를 보인 것이다. 그 당시 70년대의 시대적 배경에는 이런 식의 용의자 지목하고 끼워 맞추기 수사들이 비일비재했고 과학수사는 없고 육감수사, 강압수사, 고문만 있을 때였음. 그런데 그 시기에는 독재 정권에 맞선 민주화 운동이 불면서 인권보호 차원에서 강압수사 및 조작수사를 국가 차원에서 제한하게 되었고, 결국 강정구 형사는 낙준의 자백을 받아내지 못했고 실제로도 직접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어서 풀려났으며, 재조사를 진행하여 실제 범인인 경찰서장이 구속되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진다. 이에 해당 수사를 담당했던 강정구 형사는 그 일로 결국 옷을 벗게 된다. 강정구 형사는 본인이 잘린 게 낙준 때문이라 생각하고 낙준을 차로 치어불구로 만들고 도주하였고, 공소시효 만료로 지금은 저렇게 활보하고 다니는 것으로 보인다. 해숙은 켜켜이 쌓인 힘든 상황 속에서 갑작스런 낙준의 사고 소식, 그 엄청난 충격까지 더해져서 모든 기억을 봉인해버렸다. 해숙은 현재 젊은 시절의 그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다들 사진 찍는 게 유행하였으며 흑백 사진들이 유행처럼 집에 많이 걸려 있던 시기였고 실제로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해숙 부부의 방 안에는 젊었을 때 사진이 하나 없죠? 심지어 결혼 사진도 없습니다. 이승에서도 천국에서도 어쩌면 이런 사건으로 인해 사진들을 다 치워버린 것이라 추측됩니다. 80세까지 해숙과 낙준의 애틋한 사랑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사건 때문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렇게 봉인되었던 버려진 기억, 즉 원한을 가진 또 다른 해숙의 사념이 해숙이 죽음으로써 소미라는 존재를 만들어냈고, 지옥에서도 천국에서도 존재할 수 없던 소미의 존재, 원래부터 존재 자체가 없어야 할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왜 이런 예측을 더 확신했냐면 댓글로 어떤 분이 소미가 낙준을 좋아하는 거 보고 해숙은 소미가 맞다면서 한 말이 여기서 불륜이 나오면 드라마가 너무 막장으로 가는 것 같아 말이 안 된다. 듣고 보니 확실히 그렇긴 함. 그럴 류의 드라마는 아니니까. 그래서 더욱 소미가 어떤 오류로 생겨난 해숙의 사념체 같은 존재가 맞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야만 현재까지 모든 떡밥이나 상황들이 전부 맞아 떨어집니다. 여기서 떡밥 한번 볼게요. 제가 놓친 거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첫 번째, 이탈자로 안 잡혀감. 두 번째, 소미만 계속 같은 옷 입고 있음. 세 번째, 소미만 깨끗한 천국 하늘이 우중충하게 보임. 네 번째, 검은 악몽을 꿈. 다섯 번째, 천국의 멍멍이들 짜장 짬뽕 만두가 소미한테는 어떤 다른 냄새가 난다고 함. 여섯 번째, 만질 수 없는 현실에서 실제 사람 목을 조름. 일곱 번째, 낙준을 좋아함. 그럼 여기서 아무리 그래도 젊은 시절의 해숙이라면 왜 못 살아보는데? 위 떡밥에서 유추해보면 이 부분도 실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소미의 모습이 존재의 오류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소미가 다른 어떤 모습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는 이런 낙준과 해숙 부부의 과거 이야기들이 중간중간 붕어먹이 주듯이 하나씩 밝혀지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사님 빼먹을 수가 없죠. 마지막에 목사 엄마의 진짜 정체 나오니 끝까지 보세요. 모두들 해숙의 아이, 그러니까 소미의 아이가 아니냐는 말들을 많이 하셔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해숙의 아이라고 하기엔 미아가 되어 교회 앞에서 생을 마감한 5살짜리 아이라 어떻게든 연관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한두 살이거나 태아였으면 모를까 5살이라는 게 퍼즐을 맞추기 어렵고요. 납치나 사고가 아닌 이상 해숙 부부가 아이를 유기 또는 잃어버릴 만한 상황에 대한 떡밥을 아직은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추측컨대 목사 엄마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해숙 부부가 살고 있는 동네에 왔고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서장이 엄마를 죽였고 마지막에 엄마 정체 진짜 나옵니다. 어린 목사는 엄마가 기다려도 오지 않자 밤늦게 혼자 숙소를 나와 평소에 엄마가 혹시라도 길을 잃으면 교회 앞에서 기다려 꼭 찾으러 갈게 라는 말을 기억하고 교회 앞으로 가서 기다리다가 추운 날씨로 인한 저체온으로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죽은 걸로 보입니다. 이후 경찰서장이 잡힘으로써 해당 사건의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교회 앞에서 부모를 기다리다가 죽은 5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해숙. 기억은 봉인되었지만 무의식적으로 목사가 더 애틋하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추측을 더 해봅니다. 왠지 목사의 엄마는 해숙의 친구, 즉 해숙이의 어린 시절 친구가 회상신에 잠깐 나왔었죠. 서울 구경도 할 겸 해숙이네 부부를 만나러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당시 시절에는 그렇게 서울 구경하러들 많이들 올라왔었어요. 그러다가 변을 당하게 된 거고요. 해숙과 낙준은 돌아오지 않는 친구를 찾으러 나갔다가 낙준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게 아닐까 하는 거죠. 해숙과 낙준은 엄마를 찾으러 나갔고 집에 혼자 있던 5살 아이는 그렇게 늦게까지 아무도 돌아오지 않자 혼자 집을 나온 거고요. 이러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떡밥들이 한 번에 다 맞춰지는 느낌이죠. 다른 의견이나 공감 내용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